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또 1년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주거 정책의 종합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편,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 대출 규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등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표로 보면 부동산 상승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맞을 겁니다. 다만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요.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서민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세요. 좀 더 시동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반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구청장은 오늘 아침에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지금 물폭탄, 세금 폭탄, 바이러스 폭탄으로 주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강동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서 재산세 감경은 재해나 혹은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서초구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 안에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든 세금 감면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집값 잡는다고 해도 난리, 오른 만큼 세금 내라고 해도 난리, 비싼 집 살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2014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4대강 사업조사 결과 이미 고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빵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산림청은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모두 1079건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에 12건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0.1%가 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태양광 설비와 산사태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된 건 내 탓, 못된 건 조상 탓.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공방만 하고 있을 건가요?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와 4대강 사업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추가 피해 예방하고 이재민 지원, 그리고 피해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흥구 부산고법부장판사가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가 판사가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후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985년 이른바 깃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후보자가 활동했던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입니다. 청계 피복 노조와 대우 어페럴 노동자 투쟁 등 각종 투쟁 현장에 연대했으며 당시 정세를 분석한 깃발이라는 신문을 2차례 발행했다가 공안기관 용공 조작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현직 법관들 중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데요. 또 재직 당시에는 한국 전쟁 때 군사 재판을 거쳐 사용당한 마산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더욱 정의롭고 더욱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우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들이 통제됐던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 안내를 믿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낭패를 봤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고 보니까 교통 통제 상황은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연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업계 직원들이 한데 모인 이른바 단톡방을 개설해서 교통 상황을 일일이 입력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티맵, 카카오네비, 아틀란티스 등 민간업체 대부분이 이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에서 한 번, 경찰과 업자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 그리고 업체 안에서 또 한 번, 정보 전달 과정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대화방 가동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 야간 돌발 상황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장마와 홍수로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에서 내비게이션은 운전자들이 의지할 유일한 안내자지만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정보 전달로는 도로 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첨단 수동 시스템이었군요. IT 강국이라면서 참 이거 자판기 안에 사람 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